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게 뭐든지 첫 댓글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거 여는 사람에 따라서 그 뒤에 오프닝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요. 지난번에 그래? 판소리 막 이런 거 멀쩡한 의사들의 얼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재능 낭비하러 오신 한양대 명지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홍민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웰컴. 자, 오늘의 주제는요. 야, 이거 누가 정했는지 아주 흥미롭습니다. 나쁜 기억과 좋은 기억 어느 게 더 오래 갈까? 궁금하다. 궁금해요. JYP는 좋은 기억하고 나쁜 기억 중에 뭐가 더 오래 가는 것 같으세요?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강렬한 게 오래 가지 않을까? 강렬한 거? 강렬한 기억? 뭐가 강렬했어요? 강렬해요? 뭐가 강렬했을까? 표정이 좀 음흉해지는 것 같은데. 강렬한 기억들? 뭐 세게 맞아봤나? 골목길에서 이렇게 돈을 뺏겨봤나? 시험 문제를 처음 틀려봤어. 저 방금 트라우마 받았어요.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생겼네요. 네. 진짜 나쁜 기억이 써니는 추가됐다.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중에 어느 게 오래 갑니까? 저는 나쁜 기억이 좀 더 오래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런 경험 그 없으세요? 기억 한번 공유해 봅시다. 근데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문득 옛날에 내가 되게 바보짓 했거나 좀 마음에 상처 입었던 일이 갑자기 떠올라서 막 이불킥하게 될 때. 저는 유치원 다닐 때 피아노 학원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피아노 학원 내가 참 재밌게 다니던 학원이었는데 거기에 테이블 위에 어항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어항을 내가 실수로 장난치다가 깨트려가지고 물바다가 된 거야, 피아노 학원에. 근데 그거를 지금 44이 됐는데 아직도 어항이 깨진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하잖아. 아니 별일도 없었어요. 선생님도 그럴 수 있었다고 그랬고. 근데 진짜요? 되게 좋은 특별히 선생님. 얻어맞지도 않고 뭐 혼나지도 않았는데. 얻어맞지도 않았는데. 부모님한테도 혼 안 나셨어요? 아, 부모님한테 돈 안 냈어요. 그거를 나는 차마 말을 못했고 선생님이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 근데 그거 그게 그냥 깜신의 기억 아닐까요? 기억에 부모님이 남아? 다 이렇게 배상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 근데 팔딱팔딱 뛰던 붕어까지 다 기억나. 그 어항 깬 기억하고 네. 첫 키스 기억하고 어느 게 더 강렬해? 붕어가 훨씬 더 강렬해. 저 얘기하니까 전 그거 생각나요. 저 피아노 학원 얘기해서 생각난 건데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에서 저희 엄마가 좀 돈 좀 주고 돈지를. 보온 도시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저를 내쫓았죠. 찾아오라고. 울면서 막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 비싼 거였나? 비싼 거여서 엄마가 엄청 속상해 하셨거든요. 그래, 잃어버린 기억, 뭔가 되게 소중한 거, 이 값을 떠나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 거 잃어버린 기억 오래 가는 거. 맞아. 그러네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갑을 선물 받았는데 지갑을 그날 잊어버렸어. 그때 한참 우리 나이키 마크 찍힌 지갑이 유행했었는데 그 아직도 기억나네. 이거 찍찍이 있는 거야? 찍찍이 있는 거. 나 몰라야 돼. 뭔지 알겠다. 근데 그날 잊어버렸어. 어떡해. 나는 지갑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게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하여튼 한 19, 20 뭐 하여튼 제법 컸을 때인데 그때 공중전화 카드로 넣고 전화하는 그런 거 지갑에서 공중전화 카드를 꺼내가지고 전화를 하고 근데 지갑을 거기 올려놓은 거지 전화기 위에다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했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그 카드만 들고 왔는지 하여튼 지갑을 그 전화기에다가 올려놓은 채로 딱 뒤돌아섰는데 한 2, 3분 만에 떠올랐걸라? 갔더니 없어.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보다 이 짧은 순간에 누가 누군가가 가져가서 누군가가 그걸 주워가지고 이게 누구 거지라고 두리번만 거렸어도 내가 찾을 수 있었을 만큼 짧은 시간이었는데 누군가가 아싸 이러고 가져갔다는 것 때문에 마상. 세상은 무서운 곳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봐요. 좀 나쁜 기억이 되게 저희가 기억에 잠깐 남잖아요. 떠들어 보니까 답은 나왔어요? 정해졌네요.
아니 그래도 또 이제 댓글에 이런 게 달릴 수 있죠. 나는 좋은 기억이 훨씬 더 많이 기억이 남는데. 난 그렇게 댓글로 한번 달아봐 주세요. 통계 한번 뽑아봅시다. 자, 의학적으로 네. 혹시 뭐 그런 게 연구된 바가 있습니까?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어느 게 오래 가나? 이제 거기에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견해를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최근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억일수록 오래 남는다. 우리 이제 뇌의 그 편도체에 들어가서 그런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억들이 오래 남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좋고 나쁘고보다 네. 부끄러웠던 기억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부끄러운 것도 네, 어떻게 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인 거거든요. 감정이니까. 네.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내가 재수를 했는데 우리 때는 그때 한 4군데 교차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보통 한 7군데 떨어져야 내가 붙었던 대학이 8번째였거든. 그래서 7군데를 떨어졌었어. 그 전에. 그래가지고 떨어졌던 그 7군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그랬던 언제적 얘기야. 부끄럽네요. 인터넷이 됐었는데 제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을 잊지 못하시겠네요. 근데 추운 그 우리 입시 보면 수능 보고 다 그 추운 계절이잖아요. 합격 소식 나고 했던 게 그 추운 계절에 그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각 대학의 그 과 사무실에 갔던 그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확인하러 이제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일부러 집에 있기 싫으니까. 그래서 혼자 이제 전국을 시외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오는 거죠. 혼자서 집에 있긴 싫고 뭐. 야, 진짜 옛날 이야기다. 전화로 확인 안 되고 가서 그걸 확인해야겠다. 나보다 형인가? 난 전화로 확인했는데. 연배 차이가 별로 안 날 거라서. 옛날 사람이네. 깜신 형. 함부로 얘기하지 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편도체에 감정이 많이 각인이 된다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편도체가 뭐예요? 이렇게 자극을 좀 통합을 하고 감정이나 감각이나 이제 이런 기능들을 연결을 해주거든요. 근데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억들이 우리 뇌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기억이 오래된다. 근데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황하거나 부끄럽거나 뭐 굉장히 좀 화가 났거나 이제 이런 기억들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칭찬받았던 기억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기억을 해내는 아이들보다 엄마한테 혼났던 거. 그쵸. 우리 네. 엄마는 칭찬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엄마가 너무 좋았을 때가 언제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아이들 숫자보다 엄마한테 너무 속상하고 엄마가 미웠을 때가 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84 태권브이를 사달라고 했는데 그 야단 받으셨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 무슨 그러네요. 태권브이? 84 태권브이. 그 84 그것도 뭐야? 태권은 뭐예요? 옛날 사람. 자긴 더 옛날 사람이면서. 그 편도체가 기억의 저장소예요? 그 해마가 이제 기억의 저장소인데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감정 기억은 편도체를 거쳐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기억의 저장소라기보다는 감정 감정을 처리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장소가 그렇게. 편도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맨날 들어도 까먹어 이거를. 네. 진짜 이제 궁금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쁜 기억을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나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잊을 수는 있어요. 저 그 어항 깬 거 잊어버리고 싶어요. 저거 하면 돼. 맨인 블랙 그 빛 한번 쐬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여기를 없나요? 보세요. 그런 거 없나요? 근데 이제 그 기억이라는 거는 느닷없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처리가 안 된 기억.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그 기억이 잘 처리가 돼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억을 뭐 이렇게 쉽게 뭐 거창한 치료법을 원하시는 건 아니실 테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억들을 잘 통합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네. 그러려면 기억을 좀 지우는 방법들이 있는데 전환시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런 기억을 하면서 좀 즐겁고 유쾌한 일들을 좀 해본다든지 이제 뭐 이런 건데 어항을 가지고 유쾌한 일을 한다라는 거는 그때 이제 당황스러웠던 네. 상황이 왜 당황스러웠는지 이제 그런 것들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상담 한번 시작해 네. 주실까요? 네.
네, 이제 그런 걸 해서 내가 뭐 때문에 요게 계속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를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때 그 유치원인지 뭐 피아노 학원에 잘 보이고 싶은 그럴 예쁜 수도 여학생이 있죠. 있었을 거야. 또 그걸 그렇게 묶어요. 또. 그래가지고 쟤한테는 굉장히 근사해 보이고 싶은데 찌질하게 그를 또 이렇게 깨뜨려가지고는 그랬나? 역시 어릴 혼나가지고 때부터 남다르. 보통은 엄마한테 혼날 거, 원장선생한테 혼날 거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 남은 거야 지금. 난 앞으로 주관님을 떠올리면서 써니를 같이 떠올려가지고 좀 섞어봐야 될 것 같아. 기억을 덮어. 실제로 어떤 기억, 우리 흔히 이제 트라우마라고 보통 말을 나쁜 기억 얘기하잖아요. 같은 거.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시는 분들한테 진짜로 뭐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뭐 그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우리 뭐 EMDR이라고 하는 안구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요법 뭐 거창한데요. 궁금하다.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네, 이게 네. 이제 안정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거 최면 아니에요, 이거. 영화에서 맨날 최면 걸 때 시계 가지고 똑딱똑딱 하는 이제 거. 그거는 이제 최면인 거고요. 네. 이거는 EMDR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트라우마 사건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 기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효과는 있는 거예요. 네, 효과는 있습니다. 기억을 이제 쭉 뭐 손으로 흔드는 게 아니라 기계로 하는 거잖아요. 기계로 해도 네. 되고 손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손으로 방법이 해도 돼요. 네. 이제 손으로 하면 의사가 1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야지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기계가 있어야겠네. 기계 있어야 되겠네. 이거 꼭 있어야겠네. 그러면 기계가 손가락 같이 생긴 걸 갖고 왔다 갔다 하나요? 추가치 아 추같이 생긴 걸로. 굳이 손가락일 필요는 없잖아. 재밌다. 치료 받아보고 싶어요. 근데 참 궁금한 게 비슷한 일을 겪어도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뭐 어항 누구나는 아니라도 흔히 깨뜨려 봤을 텐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JRP는 않고 깨뜨려 봤구나. 기억에 나쁜 기억으로 트라우마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렇죠. 계속 툭하면 생각나는 이유는 뭐예요? 아, 그게 이제 갖고 있는 개인의 특성도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깼느냐, 실수로 깼느냐. 옆에 예쁜 여학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의 일이냐, 내 일이냐, 먼 사람의 일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내가 이걸 견딜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중요하죠. 이제 거기에는 또 애착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어갈 것이고. 아, 어떤 어항이냐에 따라 다르겠군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정말 좋아하고 그렇죠. 뭔가 그 물고기 보면서 맨날 밥 주고 막 네. 이름 붙여주고 이러던 아이가 내가 어항 꺼뜨려가지고 물고기가 죽었다. 아, 그런 다른 거랑- 트라우마가 예, 예. 되겠네요. 아무 생각 없는 여기 어항이 있었어 이럴 때 하고는 다르겠다. 다르죠. 예, 내가 아주 또 어느 강아지 한 마리가 죽었지만 그게 그냥 이웃집 강아지, 뭐 길 가다가 죽은 강아지가 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몇 년 동안 밥 주고 산책시켜주고 한 강아지가 죽은 거랑 굉장히 다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트라우마라고 하면 되게 큰 사건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상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렇죠. 사람마다 작은 사건일지라도 그게 나한테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어항이 거고. 저한테는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저 어항 트라우마를 없애려면 그 어항을 유리 어항을 뭐 일주일에 하나씩 사가지고 막 깨뜨려 막 벽에 던져갖거나 뭐 와장창 깨뜨리고 뭐 이런 거를 반복하면은 해결됩니까? 그게 이제 노출인데요. 네,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뭘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어항 때문에 왜 내가 힘든지. 아, 왜 네. 힘들었어요? 찾아오라는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진료비 내고 찾아와야 돼. 아니 근데 그때 진짜 그 붕어 중에 그 금붕어가 붕어한테 이름 붙였네. 주황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잖아. 근데 그 애들이 각자 떠오른다니까 진짜. 나쁜 기억을 다른 기억으로 계속 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장소에서 내가 여기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이제 그 장소에 가서 좀 유쾌한 일, 즐거운 일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기억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일상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근데 요거보다도 이제 더 큰, 정말로 큰 성폭력이라든지 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야 되는 전쟁 뭐 전쟁이라든지 뭐 학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전문가와 치료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서 꽤 흔한 게 고문,
맞습니다. 비롯한 네, 네. 국가 폭력 피해자 이런 그렇죠. 분들 꽤 많거든요.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계속 그게 사실은 평생 가도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일부가 해소되는 정도지 않겠느냐.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약물 치료가 됐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다른 심리 상담 치료가 되었건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춘향이의 한은 그 변사또를 벌함으로써 풀리는 게 아니라 몽룡을 만남으로써 풀린다. 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춘향이의 한은까지 했을 때 이거 뭐지 이랬는데 마무리 잘하셨네요. 아니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원래 있는 말인데 누군가 한 말이 그것처럼 진짜 트라우마는 좋은 기억으로 덮는 네. 게 근데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계속 이게 내 감당이 안 되면 뒤로 숨거든요. 네, 그걸 우리는 이제 트라우마 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신적 외상 장벽이 되는 거죠. 이제 요게 잘 처리가 되고 이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토해낼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맞으면. 근데 저 외상성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처리가 안 되면 그냥 그 안에 갇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닷없이 튀어 올라오게 되고 느닷없이 나에게 문득문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근데 그게 대개는 이런 큰 일을 겪고 나서도 피해자분들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의미. 이겨낼 준비가. 네, 그걸 직면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피해를 입고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잘 지내다가 왜 이제 왔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사건을 마주볼 준비가 되었다라고 봐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그렇죠. 거야라고 그건 하면서 굉장히 약간의 비난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말할 준비가 된 거군요. 아니면 마주할 준비가 네. 된 거군요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거꾸로 근데 본인이 가령 뭐 불면증 혹은 뭐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건 줄 알고 그냥 괴로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렇죠. 트라우마에 네. 의해서 PTSD의 일종이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계속 뭐 잠을 못 주무신다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 한참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진료실에서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일상생활을 하시면서는 또 오죽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의사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데까지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신 거죠. 네. 그 말할 직면할 준비가 좀 덜 됐더라도 전문가 앞에서 용기를 내서 조금 더 빨리 털어놓는 게 극복에 더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나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환자들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정신과를 찾아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정신과 의사들은 물어봐줄 의무는 있죠. 네. 네,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되면 보류는 시키겠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지 될 부분이라고. 그럼 정신과 의사들은 흔히 혹시 뭐 과거에 뭐 나쁜 기억 남아서 괴롭히는 게 있나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겠군요. 그렇죠. 네. 아니 진짜 정신건강의학과 일단 교수님들은 일단 믿고 쓰는 카드인 것 같아. 이게 그 방송 사실 카메라 앞에 들어가고 그러면 좀 긴장도 하고. 맞아요. 특히 그 몇몇 과 교수님들은 정말 많이 당황하시는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그 말씀 되게 잘하시고 말씀 되게 잘하시고 귀 기울이게 되고 아니야, 노형이 말 제일 못해. 아니 우리가 그 중에서 말 잘하는 분 모시고 오는 거야 찾아가지고. 아 그런 거예요? 다 그렇진. 그러군요. 결국은 본인이 잘한 거네. 자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